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향상하려고 시도한다. 훈육, 교육, 도덕적 성찰 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활용해온 방법들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때문에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는데, 이에 따라서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기존 방법의 효과에 의문.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했는데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도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이거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일반단은 도덕적 향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 배경이 일문단이고, 최근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신경심리학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건 범주가 확실히 다르고 약간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직전에 그 방법이 생물학적, 신경심리학적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으면서 읽으면, 생명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적 향상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좀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신경 부위를 자극하는 신경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학적 시술을 활용하는 것을 도덕적 생명 향상. 이게 아마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확실히 여기 교육이랑 범주가 다르고 생물학적, 신경심리학적으로 약간 인위적으로 사람을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생각하면서 도덕적 생명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먼저 도덕성 생명 향상의 대상이 되는 도덕성의 생물학적 토대로 인간 뇌의 특정 부위를 제시한다. 그들은 뇌병변 환자들을 관찰하며 편도체 같은 등의 특정 뇌 부위에 손상 또는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도덕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일정한 결함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신경심리학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도덕은 약간 이런 뇌 부분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뇌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신경 약물이나 의학적 시술을 통해 도덕성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생명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폭력적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완화하여 동정협력, 정의감, 이타성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 생명 자유주의자인 토마스 더 글러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 미래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자신을 바꾸었다며 그 사람을 자신이 도덕적으로 향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도덕성 생명 향상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덕적 동기의 향상을 지목하면서, 토마스 더 글로러스는 생명 자유주의자니까 이걸 찬성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도 미래 시점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했다면 이게 도덕적으로 향상한 거다. 즉 이 사람 도덕적 향상의 약간 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려줬으니까 확실히 중요한 정보인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래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자신을 바꾸었다면, 그러면서 그는 도덕적 생명 향상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덕적 동기의 향상, 방금 위에서 말한 거를 지목하면서 신경 약물의 사용, 신경에 대한 전기 자극 등의 생명 의료 기술이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합리적이란 말 여기도 있는 거고, 즉 토마스 더 글로러스는 합리적으로 자기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좋은 도덕적 동기를 갖는 게 도덕적 향상이라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걸 부합한다 본 건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와 이런 거 같은 위험한 것도 초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글러스는 인물의 생존과 번영, 일단 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쳐주는 습관, 인류의 생존과 번영, 안전이란 가치를 지키기
의해 동정협력 저는 이 테스트 등의 도덕성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일단 가 지문은 뭐냐면 배경을 먼저 제시했어. 우리가 지금 도덕성 향상하기 위해 교육과 같은 이런 훈육이라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도덕적 생명 향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주의자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토머스 더 글로러스를 봤는데 그 사람은 결국엔 지금보다 미래에 더 좋은 도덕적 동기를 갖는 게 바로 도덕적 향상이라고 정의했는데 그거에 들어맞는다 이거야. 가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낮으면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가지문 먼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보면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간의 생존 조건을 변화시켰으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초래한 거 나왔고 사회가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동을 향상하려는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맞고 도덕적 생명 향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촉발한 건데 이건 순서가 중요하니까 일단 4번부터 읽으면 생명 자유주의자는 4번도 맞고 5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도덕적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게 1, 2, 3, 4, 1, 2, 4, 5번 다 맞으니까 3번이겠는데 아마 이게 인과가 반대로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지문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여기 나왔네. 이런 연구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지문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효율을 경험하고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보다 이와 같은 관점 과학기술을 하는 훈육의 교훈을 이게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효용이 클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받는데 하지만 과학기술 활용이 진정한 도덕적인 비판 나지문은 비판을 소개하는 것 도덕적 행동은 합리적인 추론과 타당한 증거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토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옳은 것을 하겠다는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도덕적 행동은 자기의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거지. 아니. 지금 공부해야 해. 이렇게 볼 때 도덕적 향상은 옳은 혹은 선한 행동을 가능한 많이 이렇게 볼 때 도덕적 향상은 옳은 혹은 선한 행동을 가능한 더 많이 실천하고 나쁜 행동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옳게 또는 그르게 만드는 기준이 뭔지 이것도 도덕적 이해에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까 뭐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 향상을 찬성했어. 왜냐하면 더 좋은 도덕적 동기를 만드니까. 근데 너무 인위적이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걸 틀렸다 생각하는 거지. 너무 인위적이고 물론 이런 행동을 더하게 할 수는 있지만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향상을 하진 않으니까 이게 도덕적 향상이냐 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보면 따라서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반사회적 행동 성향을 완화하거나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도덕적 감정을 강화하여 도덕적 동의를 고양하는 것 이게 아까 앞지문에서 말한 건데 이게 도덕적 향상이라고 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향상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확실히 중요하니까 밑줄 긋고 왜냐하면 그것이 행위자의 심적 속성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의 앞부분인데 이제 말하겠지. 기준은 알게 해주지 못한다. 도덕적 이해를 향상하지는 못한다. 도덕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경약물 혹은 뇌전기 자극을 통해 동기를 더 강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향상된 인간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생명 향상 기술에 종속된 노예다. 이러한 도덕적 생명 향상 기술을 통해 한 개인의 도덕 판단 혹은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적 이거 좀 중요한 용어 같고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까지 보네. 한편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적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도덕적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는 과잉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편이니까 끊어주는데 한편이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이랑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네. 여기서 아마 필자가 말하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적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까 과제문에서 말한 그 생명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과잉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대. 도덕적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건 너무 단순하다. 그들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개인들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도덕적으로 향상하며 인류가 직면할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전쟁, 빈곤과 같은 상황들을 개인의 도덕적 실패 유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이런 상황들을 조정한 사회적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있다. 와 같은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구조 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단순히 개인에 향상된 도덕 심리만 호소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결 모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도덕적 향상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생애에 걸쳐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발달과 합이다. 그러니까 의의를 말하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수단이 아무리 기묘하고 효과적이라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었던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본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필자의 의견, 필자는 그러니까 생명 좀 보수주의자들에 더 있는 거니까 가 나지문은 딱히 끊을 필요 없이 거의 그냥 연결해서 읽어도 될 정도로 배경을 알려준 다음에 그것의 도덕적 생명 향상이라는 과학기술을 인간 도덕에 작용하는 걸 설명한 다음에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랑 거기에 있는 대표 주자를 알려주고 그것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입장을 제시해준 다음에 필자의 의견으로 끝난 글인데 1번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읽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과학기술에 따른 도덕 향상의 이론을 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덕 향상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니 가 2번 가는 도덕 역사적 배경 틀렸고 사회적 의의 틀린 것 같아. 나는 과학적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으니 도덕적 향상의 필요성. 4번이지 가는 찬성 나는 반대. 3번 가의 기억은 토머스 더 글로러스 찬성한 사람.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처하게 된 도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향상된 시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건 공통점. 그에게 있어 도덕적 향상이란 양리학적인 방법과 유정 사용하는 개인 이것도 나름 이거 공통점이라기보다는 도덕적 향상은 사람은 스스로 동기를 올리는 거라 봤고 이 사람은 이건 공통점이라 하긴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긴 애매하니까 놔두고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자발적 이거는 공통점 확실히 개인이 자율적으로 도덕적 향상을 선택하는 뭐야 공통점이네 완전 거의 비슷하게 말했는데 5번부터 기억과 니은 모두 뭐야 5번 이게 5번부터 반한 게 달리 하는데 공통점이 주요. 나의 내용 도덕성의 향상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한다. 맞고 도덕적 행동은 합리적인 추론과 타당한 증거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의 바탕을 둔 의지적인 거 맞고 내가 아까 동그라미 친 게 맞네. 난 아까 무의식적에 친 건가? 아무튼 맞고 3번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의 향상은 잠깐 내가 무의식적에 왜 쳤지? 오히려 틀린 것 같은데? 뭔 소리야 3번 뭐야 틀렸네 3번은 이걸 반대하는데
도덕성의 향상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 성향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해 개선을 안 한다 해서 반대한 거니까. 근데 이번에서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걸 내가 분명 어디서 봤는데 이거 찝찝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나 의지적인 거 의도적인 행동이다. 내가 밑줄 쳤어. 잘 쳤고 5번 전에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살펴보며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상황들을 조정하는 D 상황들을 이루는 4번 약간 틀린 느낌. 갑은 큰 부자여서 때때로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갑은 그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어려움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거지에게 한 푼도 적선하지 않는다. 그러던 그는 자신과 달리 거지를 도와주어 존경받는 부자를 봤다. 알약을 먹기로 결정했다.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는 불구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지에게 돈을 줘야겠고 갑은 거지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거지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려고 사과를 줬는데 돈을 줄 생각은 안 했다. 가에 따르면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에 따르면 알약을 먹고 갑이 거지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도덕성이 향상된 거 맞지? 사례랑 비슷하니까 가의 사례랑 가에 따르면 갑이 알약을 먹은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맞고 나에 따르면 갑이 거지에게 사과 하나를 주기로 결심한 것은 신경약물로 인한 갑의 무의식적인 것이고 나에 따르면 갑이 거지에게 사과를 준 것과 달리 돈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알약이 갑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해 준 결과? 그 의사결정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무의식가 개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했어. (4번) 여기서 말하는 맥락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히려 다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내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인데 여기선 발휘를 강화했다고 했죠. 알약을 먹음으로써. 저기서 말한 거 알약을 먹음으로써 그걸 침해한다 했는데 발휘 못하게. 나에 따르면 거지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갑이 향상하려 한 개인의 도덕성 이외의 사회 구조의 5번 맞고 끝.